복싱업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 때까지는 제가 심화 과정의 방어 동작, 롤링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리빙, 도킹, 블로킹, 방어 동작 초급 과정으로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가서 파링, 스웨이, 롤링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가서 마지막에 롤링까지 그 방어 동작을 가지고 잘 섞어내는 그 방어 동작 롤링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어 동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방어 동작이라고 하면 방어 동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 훈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클린치라는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생각입니다. 클린치라는 말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안아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할 말이 참 많은데 참 클린치라는 방어 동작은 파울과 기술의 그 오묘한 줄타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짚고 넘어가는 식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린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린치라는 것은 멀리서보다 붙어있는 근접 상황에서 저번 강의 때도 롤링도 웬만하면 이제 붙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붙어서 한다는 그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 클린치라는 기술도 거의 붙어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멀리서는 거의 사용 못해요. 붙어있는 근접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많이 맞고 있든 맞지 않고 있던 상대방의 공격 주먹을 많이 내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타 공격 리듬을 잘 끊어주는 상대방의 팔을 봉쇄해서 상대방의 팔을 잘 감싸 안아서 봉쇄해서 상대방의 연타 공격 리듬을 끊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홀딩이라는 파울과 굉장히 휩싸여요. 보통 그것 때문에 반칙이냐 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홀딩과 이제 클린치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활체육 복싱이지만서도 기초적인 기술명이나 반칙이나 이런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지 상황에 맞춰서 올바르게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치라는 거는 절대 반칙이 아니에요. 진짜 기술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팔을 감싸 안아서 상대방의 공격하는 팔을 봉쇄해버리면은 그게 클린치고 아예 힘들어서 상대방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상대방을 잘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은 이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제 허그죠. 이건 이제 홀딩이라는 파울입니다. 이 홀딩이라는 이 파울을 의도적으로 시합의 재개가 어렵게끔 시합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제 홀딩을 몇 차례 했을 때 심판이 경고를 주고 또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했을 때 심판이 임의적으로 심판 재량으로 주심 재량으로 1점 감점까지도 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파울입니다. 1점 감점이라는 건 엄청난 건데 특히나 생활체육 복싱 시합, 생활체전에서는 거의 1점 차이가 정말 큰 차이죠. 거의 승패를 가릴 정도로 1점이 어떤 거냐면은 맞고 다운됐을 때 그 점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울을 여러 번 해서 심판이 의도적으로 한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감점을 딱 줬다 하면은 실제로 충격으로 인해서 다운된 것과 동일하게 채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울인 이 홀딩과 클린치를 잘 구분해서 확실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팔을 잘 감싸 안아서 꽉 봉쇄를 시킨다, 팔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클린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예 힘들게 모르겠다, 그냥 아예 안아버리면은 홀딩이라는 반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울이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 목적이라고 뭐 한다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 상황 시에 상대방의 공격 연타를 그 연타의 그 리듬을 잘 커트 끊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물론 상대방의 그 기술을 상대방의 연타를 뭐 다른 방식, 다른 방어 동작으로 앞서 설명드린 롤링이나 뭐 다른 동작으로서 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어로서 이런 아예 애초에 그냥 리듬 자체를 아예 커트해버리는 이런 클린치란 기술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나는 지금 지쳐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지금 내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쳐있고 상대방이 연타를 막 쏟아붓고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롤링으로도 뭐 방어 동작으로도 절대 안 되고 반격도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럴 때 아예 그냥 상대방의 그 연타 리듬을 아예 끊어버리는 뭐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실제로 상대방이 연타를 계속 내게 되면은 내가 롤링을 하고 방어 동작을 했을 때 상대방의 연타가 줄어들고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연타는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속력을 붙이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연타는. 그래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빨리 그 리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클린치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격을 점하고 있을 때, 상대방 공격을 나에게 붙고 있을 때, 내가 그 공격을 빨리 끊어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먹이 막 날라오는 거를 겨드랑이 사이에, 팔로서 겨드랑이 사이에 딱 껴버리시고 겨드랑이 힘으로 꽉 조여서 상대방의 공격 리듬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물론 심판 주심께서 브레이크를 하시고 다시 경기 재개가 되겠죠.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더 쉬고 몇 초라도 더 쉬고 그리고 다시 상대방의 그 공격 연타 리듬이 또 깨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다시 경기를 재개하게 되니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뭐 경기는 뭐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의 상황에 상대방의 공격 연타를 잘 끊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기술에 있어서 뭐 키포인트라고 뭐 한다면은 힘을 어느 부분에 써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줘야 되는 부분, 상대방의 팔을 잡는 부분에는 힘을 꽉 주고 절대 안 풀리게끔. 그러다 잘못하다가 힘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힘 풀리면 바로 반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는 부분, 팔을 잡는 부분은 힘을 꽉 주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힘을 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힘을 주는 부분 주고 빼는 부분 빼고 이거를 잘하는 게 이제 클린치의 가장 기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은 클린치하는 겸사겸사 상대방의 이제 목적이 상대방의 공격 연타 리듬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끊어버리는 겸사겸사 나도 좀 쉬어야 돼요. 그 몇 초 동안 쉬는 게 또 어디예요? 상대방의 공격 리듬을 딱 팔 안쪽으로 꽉 잡아서 상대방 팔을 봉쇄를 시켜놓고 다른 부분 여기 이제 겨드랑이 광배근이라고 하죠. 광배근에다 힘을 꽉 주고 요 광배근 이외에 뭐 얼굴, 어깨, 뭐 몸통, 특히 하체 이런 부분은 힘을 쭉 빼고 뭐 요령이지만 상대방의 어깨에다가 고개를 탁 걸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심판께서 브레이크를 외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주는 곳은 절대 상대방이 이걸 빼지 못하도록 꽉 힘을 주고 있고 편안하게 힘을 좀 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린치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실전적으로 뭐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클린치라는 상황은 내가 링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아닌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만 내가 이제 링줄에 좀 밀려 있는 붙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클린치를 어찌어찌 딱 상대방이 운 좋게 팔을 딱 봉쇄를 해서 클린치를 딱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 주심께서 브레이크를 외치고 다시 몸이 떨어진 후에 다시 경기 재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잠깐 또 쉬고 나서 경기 재개를 할 때 또 내 위치는 벌써 또 링 코너에 몰려있는 좋지 않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굳이 뭐 알려드리자면 요령입니다. 딱 붙여놓고 심판이 브레이크를 외치기 그 전까지 힘을 아예 쭉 빼면서 위치를 돌려서 바꿔버리세요. 링 코너에 내가 몰려있다가
클린치를 딱 성공을 하고 나서 성공하자마자 상대방을 아예 돌려버려가지고 위치를 전환을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빼버리면은 다시 내가 좋은 위치로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찌 보면 뭐 요령이긴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상대방의 팔을 잡는 근육을 꽉 힘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힘을 최대한 빼고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이제 기술에 대한 키포인트고 반대로 내가 클린치를 당했을 때 빼는 방법은 별건 없어요. 일단 힘이 세야 됩니다. 몸싸움이기 때문에 클린치를 잡는 쪽도 클린치를 푸는 쪽도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힘 센 사람이 클린치를 잘 잡고 있을 성공할 수가 있고 힘 센 사람이 클린치를 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클린치도 쉽게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야 되고 클린치를 풀어버릴 때는 팔이 감겨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팔을 빼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몸통은 두고 발부터 뒷발부터 먼저 쭉 뺀 다음에 팔을 최대한 한 번에 한 힘으로 쭉 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한 번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뒷발 빼고 순간 몸을 쭉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클린치가 다 안 빠진다. 상대방 힘이 너무 세서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오늘은 클린치라는 방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 방어 동작은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상대방을 잡는다라는 뭐 그런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런 목적으로도 쓰긴 쓰지만 원초적인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 이 클린치를 하는지 그 훈련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클린치를 어떤 식으로 잡는지 어떤 식으로 빼는지 어떤 식으로 요령껏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실전 상황에서 내가 위기에서 다시 재개가 될 수 있게끔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로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